네, 이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긴급 생계 지원을 신설해 55만 가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저소득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내일 키움 일자리를 제공하고 초등학생까지 아동 특별 돌봄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번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최근 그 선별 지급 논란으로 주목받았던 2차 재난지원금 그 정책의 하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2차 재난지원금은 일단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게 집중해서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제 정부와 야당의 입장인데요. 여전히 선별 기준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는 있는 상황인데, 일단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면 이게 소비 진작을 위한 경제 정책이 될 테지만, 네. 지금처럼 이제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사실상 이제 복지 정책의 일환이 됐고요. 이번처럼 이제 위기 가구 지원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일단 보건복지부가 이번 추경 예산에 1조 4,431억 원을 편성해서 국회에 이제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원받는 대상은 누가 되는 겁니까? 우선 이제 실직과 휴업 또 폐업 등에 따른 이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긴급 생계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예산은 한 55만 가구에 3,509억 원 정도 이제 편성이 될 것 같고요. 지원 대상을 살펴보니까 이 코로나19로 소득 감소도 같이 이게 피해가 발생해서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가구들을 핀셋으로 골라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 외에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은 업종은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도 긴급 생계비를 1회 하나요 또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원이 받게 되는 금액은 뭐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 지원하는 금액은 이 가구 원수에 따라서 잘 달라지는데요. 이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 될 것 같고요.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또 3인 가구는 80만 원 수준에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19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층은 가구 단위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이 그 핵심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그동안 이제 우리 방송에서 몇 차례 다뤘던 이 긴급복지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제 그조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또 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다음에 이제 지원하기도 했는데, 이 위기 가구를 선정할 때 이 소득 기준을 살펴보니까 이 중위 소득의 75% 이하로 정한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럼 중위소득의 75% 이하라고 했는데 금액으로 따져보면 뭐 소득이 어느 정도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위소득은 그 집에 가족이 이제 몇 명인가를 놓고 정하게 되는데요. 1인 가구는 131만 896원, 또 2인 가구는 224만 3,985원, 또 3인 가구는 290만 2,933원, 또 4인 가구는 356만 1,881원일 때, 이 이하일 때 이제 지원 대상이 되는데, 제가 이제 원 단위까지 끊어서 말씀드리는 건 이게 1원만 차이가 나도 이 네. 선정 대상에서 이제 떨어지게 탈락이 되는군요. 그래서 제가 원 단위까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1원이라도 더 많으면 안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보통 이 소득하고 또 뗄 수 없는 게 이 재산 같은데요. 이것도 기준이 이번에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이 재산 기준도 이제 대폭 완화시켜서 울산 같은 대도시는 이제 6억 원 이하까지, 또 중소도시는 3억 5천만 원 이하까지, 농어촌은 이제 3억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 아마 대개 이제 재산 기준은 이 집값,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제 집값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소득 기준 또 재산 기준에 맞는 분들은
어디에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모든 복지 정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문의하거나 신청하시면 되고, 또 그마저 시간이 안 되시면 이제 국번 없이 129번, 129번으로 전화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복지 정책은 신청주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는 분들에게만 제공이 되니까 내가 이 지원받을 조건이나 또 자격이 된다고 판단이 되시면 우선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문의하시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사업을 보니까 내일 키움 일자리라는 게 있던데 이건 뭐 어떤 사업인가요? 네, 내일 키움 일자리 사업은 이 울산을 포함해서 전국에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와 또 사회적 경제 조직, 뭐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겠죠. 여기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한 분들이나 또 휴업이나 폐업한 분들에게 2개월간 단기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월 평균 임금은 보니까 이제 실업급여에 준하는 한 180만 원 수준이 될 것 같고요. 네. 울산 광역자활센터도 올해 2월에 이제 개소를 했는데요. 그 상공회에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문해서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센터장님이나 부장님 제가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 사업 경험도 많고 또 열정도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꼭 이 내일 키움 일자리 사업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함께 의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특히나 뭐 올해 문을 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도 만들고 지원을 하게 될 테니까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키움 일자리는 이게 바로 투입이 가능한 겁니까? 일단 내일 키움 일자리는 동절기가 시작되는 11월과 12월에 한시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사업인데, 그럼 이제 사전에 준비하려면 이제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 반 정도 이제 준비를 할 것 같고요. 네. 이게 이름 그대로 기존의 자활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단기 일자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로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5,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취업 지원을 위해서 현재 한 287억 원 정도 네. 편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만 65세 미만 중위소득 75% 이하,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이제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 광역자활센터나 군청에 문의하시면 되는데, 사업이 종료되면 별도로 또 2달간 일을 하셨으면 근속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20만 원을 더 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 내일 키움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주로 뭐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까? 네, 일자리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돌봄 사업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이 사회적 경제 영역의 이제 수요 발굴과 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 또 프로젝트에 주로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동 특별 돌봄 사업이란 게 있던데 이건 어떤 겁니까? 네, 정부가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학교들이 이 지속된 휴원이나 휴교로 이 아동 양육 가구에 이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 돌봄 부담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좀 완화하기 위해서 아동 특별 돌봄 지원 사업을 이제 실시한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제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고 또 24시간이 독방 육아에 시달리면서 이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비스 대상은 이제 직접 돌봄이 필요한, 밀접하게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 이제 영유아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영유아라고 했는데 이 미취학 아동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네,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이게 출생한 아동을 가리키고요. 그 초등학교에 일찍 들어간 학생은 일단 제외가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살펴보니까 한 252만 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초등학생은 약 280만 명이 지원 대상이 될 텐데, 이걸 합쳐보니까 한 532만 명에게 이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이 돌봄 서비스를 뭐 직접 제공하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지원이 일단 신속하게 또 편리성을 좀 고려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동 한 명당 20만 원씩 현금으로 이제 지급하게 되는데, 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이 아동 수당 전달 체계가 있어요. 네. 이걸 이제 활용해서 이번 달 내에 지급할
지급할 것으로 보이고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 계좌를 통해서 지급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초등학생들도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네네. 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이 급식비와 이 현장 학습비를 납부하는 이제 스쿨뱅킹 계좌라는 게 있어요. 네. 이쪽으로 이제 지급을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나 또는 이제 부모님 통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안학교에 다닌다든가 학교에 가지 않고 이제 홈스쿨링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런 사례인데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 신청하는 방법이나 지급 방법을 추후에 이제 마련해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번 2차 재난지원금으로 이 위기 가구에 또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는데 아무래도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이 말씀처럼 이번 지원 사업은 이 코로나19로 이제 실직하거나 또 무급 휴직 상태에 있거나 또 사업이 이제 위축되신 분들,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한시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더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좀 장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네. 급한 대로 이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연계하거나 또 각종 일자리 사업들을 개발해서 제공하거나 그마저도 어려우면 이 전국민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상병수당이라든가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도입 방안도 꾸준히 연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지금 장기적인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지혜들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또 우리 상황에 맞는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전 세계가 함께 경험하는 그런 사태인 걸 감안해서 함께 이 극복하기 위한 여러 좋은 지혜들을 좀 모아 나가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